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후 이어지는 소식들이 멀리 떨어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 특히 수학여행 중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과 주변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이 슬픔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화는 4월 24일 미 달러당 11,603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179루피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 전날이었던 4월 8일 미 달러당 11,289루피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 즉 평가절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부터는 11,600루피아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걱정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증폭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 원화 환율은 4월 24일 미 달러당 1,039.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도 1,038원대 이상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향후 소비 감소를 비롯한 경기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시아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나는 지난 한 주였음에도 한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에 이르렀다는 발표와 월말 내고 물량으로 인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원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최근 3년간 성장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2.1%, 2분기 2.7%, 3분기 3.4%, 4분기 3.7%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최근 1분기에는 3.9%를 기록한 것입니다. 100루피당 원화는 4월 24일 9원으로 마감하며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24일 8.12%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10%포인트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 7%대를 잠시 보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24일 4,89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 4,900대까지 상승한 이후 총선 직후 4,765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4,800포인트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거래량도 6조 루피아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경제 동향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되는 내용 중 하나가 경상수지인 것 같습니다. 이는 환율은 물론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2.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IMF와 같은 국제기관들은 3% 수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보조금 축소 없이는 힘들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에서는 당초 목표로 잡은 2.5%의 경상수지 적자폭과 관련해서 조금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1분기에는 2월의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본국으로의 배당금 송금 등으로 인하여 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본국 송금 규모는 매년 2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오는 금액 대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중앙은행의 페리 와르지오 부총재는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에 있어서는 광물 부문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규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했던 적자폭 축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본국 송금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본국으로 송금할 배당금을 인도네시아 내에 재투자할 경우 일정 규모의 세금 감면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차티 빠스리 재무장관은 해당 개편안을 6월 말까지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민간업체들이 사용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화 표시 대출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미즈라 아디띠아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민간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부문의 외화 채무 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민간 부분 외화 채무는 2013년 말 현재 2009년 대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채권 발행 또는 은행 대출의 형태로 외화 표시 채무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리포 까라와치가 올해 미 달러 표시 1억 5천만 불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타워 부르사마 인프라스트럭처사도 5억 불 규모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즈라 수석 부총재의 이 같은 당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26% 수준의 상승을 보이며 평가절하된 상황임에도 아직 수출 부문의 확역한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관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활한 항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입니다.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부족한 공항시설 및 인프라로 인한 불편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투자해야 할 금액이 최근 5년간 투자해온 규모 대비해서 약 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내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해야 할 투자 재원 규모가 미 달러 기준 150억 불을 초과하는 데 비하여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배정된 정부 예산은 약 26억 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50억 불의 예산 규모에는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및 지난해 개항한 메단 신공항의 확충사업, 서부자바의 까라왕 공항 개발사업 등과 함께 원격지에 건설 예정인 45곳의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부족한 재원 조달 방안 중에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공항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행이 되면 향후 4, 5개월 이내에 경매 방식으로 소형 공항들에 대한 주인이 찾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선 및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 수가 6,8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연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광 좋은 곳의 작은 공항을 개발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분기 중 자카르타 시내의 상업용 부동산 및 사무용 부동산 수요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인 존스랑 라살르의 안톤 시토루스 연구실장에 따르면 자카르타 시내 쇼핑몰 내 입점 순 증가 면적은 올해 1분기 중 3,600평방미터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 26,000평방미터 대비 8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톤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소매 부분은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수요자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상업 부문을 맡고 있는 제임스 오스틴은 소매상들에게 있어 지난 5년 동안은 최대한 많은 점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기존 매장을 새롭게 꾸미고 사업 내용과 구성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카르타 주정부의 신규 쇼핑몰 허가 제한에 따른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 회사들은 세르뽕, 버카시 등 자카르타가 아닌 인근 지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디르만, 땀린, 꾸닝한 지역의 주요 사무용 부동산 밀집 지역의 경우는 지난 1분기 동안의 신규 점유 면적이 16,000평방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평방미터 대비 87%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지수 중 하나가 공실률입니다. 자카르타 시내 상업용 부동산 부문은 8%, 사업용 부동산 부분은 6%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여 전월의 8.3%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1분기 전체로 보면 11%의 증가율로 약 33만 대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3월 판매량이 9.2%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월의 4.6% 대비 2배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안정되고 있는 물가와 3월 들어 점차 정상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물류 부문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8%를 보인 후에 3월에는 7.3%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향상시키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듯합니다. 또한 3월 들어 2월까지의 홍수와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서 벗어나면서 배송 시스템의 정상화도 판매량 증가에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전보다 돈벌이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과 승조원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평상시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회 곳곳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만일의 사태에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지, 연습을 하고 있는지 등이 마땅히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